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루닛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닛의 주가가 4.18% 상승을 했는데요. 정규장에서는 3.11% 상승을 했습니다. 이 기준으로 웬만해서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네이버가 상승하면서 AI 관련주들이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 저는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의료 AI 관련주들 중에서 루닛이 이 상위권에 있기는 했지만은 셀바스 AI가 1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수급을 본다라고 하면은 의미 있는 상승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약한 거래량에도 쉽게 주가가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 자금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금융 투자였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기관 자금 중에서도 금융 투자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루닛을 담고 있는 어떤 ETF 종목에 수급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그리고 투신 같은 경우도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은 규모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오늘 순매수가요. 이거 수량으로 보면은 96주예요. 이건 정말 뭐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도 아니죠. 다만 사모펀드가 좀 들어왔다 이걸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 같은 경우는 아직 수급 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개월 전에 사놨던 이 매수 수량은 아직까지 좀 남아있기는 한데 지금 사모펀드가 오늘 조금 들어왔다. 그리고 투신 같은 경우는 거의 미미하다. 금융투자가 대부분 들어오면서 개인과 외국인 나갔을 때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이거는 또 프로그램 매수의 영향이 또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주가 상승은 굉장히 의미 있는 모습은 아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부분 바로 실적이죠. 이와 관련해서도 루닛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보도는 아니지만은 제가 어떤 보도 내용 관련해 가지고 루닛과 부연시켜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가 측면에서는 저는 이 만약에 루닛이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라고 하면은요 매물대가 17,800원대까지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거는 올린다라고 하면 좀 금방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매물벽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까지는 좀 쉽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2분기, 3분기 실적이 중요할 거고요. 딥노이드 관련해가지고 언론 보도에서 나온 게 있는데요. 이 더벨 제가 좀 자주 보는 그런 언론 보도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국내 의료 AI 분야 초창기 리딩 컴퍼니로 꼽히며 기대를 모았던 딥노이드가 상장 폐지 기로에 섰다. 가지고 있는 돈을 이제 다 사용을 해서 이제 상장 폐지 기로에 섰다라고 하면은 매출액 기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 잠식 기준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딥노이드는 매출이 거의 없다시피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돈이 많이 벌었을 때가 100억이었어요. 이거는 루닛의 매출 규모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죠. 이렇게 매출을 못 내고 손실을 계속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써버리게 되고 실제로 현금 흐름이 악화되면서 루닛처럼 또 증자를 하던가 아니면은 다른 투자 회사들한테 자금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매출액이 분기별로 7억 원, 그 다음에 4억 원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고정비는 계속 나가겠죠? 그러면서 25년도 4분기에는 마이너스 37억, 올해 1월은 마이너스 40억. 그에 비해서 루닛은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을 실제 데이터로는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매출 규모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올해 3분기 추정 같은 경우도 298억 정도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 영업 손실 자체가 줄어드는 이 추세로 가 있습니다. 매출액이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잡히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되는 거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개선되면서 실제 회사에 돈이 꽂히는 사업으로 바뀌게 되는 거 이거는 루닛에서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매출 구조로 본다라고 하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루닛 같은 경우는 국내 매출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 해외 매출, 북미 시장 매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루닛 인사이트 CXR, 흉부 엑스레이 관련된 거죠. 이 사업을 딥노이도 추진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 루닛하고 경쟁 상대가 되기는 할 텐데 실제로 매출을 만들어내는 구조 자체가 국내 시장에서는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험 수가 때문에도 그렇고요. 지금 정부 정책이 이쪽으로 지원하는 측면이 있지만은 정말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까 북미 시장으로 루닛이 먼저 뛰어든 거예요. 그런데 루닛에서도 좀 저희가 경계감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딥노이드 M4CXR의 국내 병원 판매 규모가 올해 4분기부터 본격 세일즈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동일 시장에 이미 경쟁자들이 포진해 있다는 점, 이건 넘어야 될 허들이다. 그래서 루닛 인사이트 CXR 같은 경우 딥노이드의 M4CXR과 비교했을 때 좁은 의미에서 포지셔닝은 다르기는 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닛 같은 경우는 10가지 흉부 이상 소견을 검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인데 딥노이드의 M4CXR은 흉부 엑스레이에서 41개 이상의 소견을 판독하고 예비 소견서 형태의 판독문까지 자동 생산하는 제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이전에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락인 효과라는 거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한번 병원에서 도입을 하잖아요. 도입을 하면은 병원의 이 진료 프로세스 안에 이게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직원들도 교육을 막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프로세스에서 다른 제품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또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먼저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작은 시장에서 또 경쟁을 하게 되는 이 딥노이드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는 하지만은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마냥 먼저 선점했다라고 해서 낙관적인 부분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가장 경계해야 되고 루닛과 투자하면서 언젠가 이별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면은 매출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 매출 줄어드는 데 있어서 시장의 점유율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데 이게 경쟁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로 리스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시장은 어차피 독점회사 하나가 해나갈 수는 없지만은 이 경쟁 상대들에게 경쟁에서 밀린다, 이거만큼 매출의 질이 악화되는 게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딥노이드도 CXR 흉부 엑스레이 관련해 가지고는 루닛의 경쟁사다. 그리고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세일즈를 하게 될 텐데 딥노이드의 지금 재무 상황이 너무나 안 좋다. 매출 규모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남일 같지도 않다. 왜냐하면은 시장의 경쟁 구도를 생각했을 때 이런 기업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루닛에게 또 악재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비록 한국 시장이 작다라고는 하지만은 이 한국 시장에서 밀린다라고 했을 때 이 미국 시장에서 잘 해내갈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매도 얘기 드리고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무엇이냐면은 주가가 빠지면 항상 핑계대는 게 공매도를 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공매도 거래량이 있다라는 거 언제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면은 그 투자한 종목을 담고 있는 ETF들이 있어요. ETF. 이 ETF의 수급에 따라서 공매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유동성 공급자. 그래서 루닛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요. 지금 ETF 수급도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 순 보유 잔고 수량도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해놓은 이 잔고 수량만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ETF 자체도 그렇게 크게 의미 있을 정도의 주가에 대한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고, 단지 지금 거래량과 수급에 대한 공백, 이런 부분들이 좀 잔재해 있다. 하지만은 앞으로 저희가 루닛에 주목해야 되는 거, 분기마다 매출과 실적에 대한 질, 양, 이 부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앞으로 시장 자체가, 산업 자체가 의료 AI에 관심을 갖는 시대,
저는 이날은 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AI의 꽃은 바이오라고도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쪽에서 AI가 접목되었는데 이게 그냥 판독만 보조하는 판독 보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 개발 그리고 여기에 루닛은 동반 진단이죠. 제약사하고 협업하는 겁니다. 글로벌 제약사와 동반 진단을 통해서 FDA 승인받는 이 과정 자체가 아직은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미래는 맞습니다. 그래도 루니스코프에 대한 진행 상황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학회에 논문 발표하고 그리고 이 글로벌 제약사들하고 지금 협업 단계에서 RU 단계 리서치 유즈 온리라고 해서 연구개발 단계에서 매출 일어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면은 앞으로 CDX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동반 진단입니다. 이 동반 진단 단계로 가게 됐을 때는 회사가 알릴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FDA 승인 신청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커다란 기대감을 가져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의 의료 AI 시장 지금 자본력이 있어야만 좀 버틸 수가 있는데 루닛은 어느 정도 그래도 매출로도 버텨오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영업 현금 흐름이 개선된다라고 하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으로 이어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다만 매입 단가 낮추는 거는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좀 저는 가늠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저 벤자민이 장중에 브리핑 드리는 내용을 바탕으로 그리고 제가 의견 드리는 내용을 바탕으로 투자에 참고하실 분들은 네이버에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구독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운영하는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브리핑 드리는 내용 그리고 제가 의견 드리는 내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도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